중대부의 주격조사의 대표 형태는 이, 영형태, 반모음, 이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대구에 존재하는 주격조사 이가에 대응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현대구에 존재했던 가는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 먼저 대표 형태 이에 대해서 보면 대표 형태 이는 현대구에 존재했던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포 환경도 같습니다. 현대구에서 이가 자음 뒤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중세구에서도 자음 뒤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시를 보면 세미 기pun에서 세미에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셈에 이가 붙은 거죠. 현대와 다른 점은 중세에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인 표기법이었기 때문에 중세국어에 셈의 의미를 가진 단어, 이 셈이란 단어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어 적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음이 뒤로 넘어가서 이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험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영형태입니다. 영형태. 영형태에서 영이라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형태는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표면에 형태가 표기되지 않았다. 표면에 주격조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옆에 예시를 보면 내해 다리 없건만은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내에 다리가 없건만은 내라는 게 시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내에 다리가 없다라는 건데 현대어 풀이에 여기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중세국어에 봤을 때는 여기 다리라는 체언 말고 뒤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언의 다리 뒤에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주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걸 영형태라고 표현하고 가상에 이러한 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됐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영형태가 나타나는 분포 환경입니다. 영형태의 분포 환경은 모음이 그리고 반모음이 D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반모음이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반모음이라는 게 혼자서 사용될 수 없는 거죠. 단모음에 붙어서 이중모음을 만들기 때문에 반모음이라는 건 결국 반모음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을 설명하면서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이로 끝나는 대표적인 이중모음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으라는 이중모음 그리고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아래아에 이가 붙은 이중모음 그리고 현대국어에는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었던 그리고 에 그리고 위, 그리고 왜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는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형태들에서 이 부분이 반모음 제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모두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이중모음들이었고 이러한 형태의 체언이 온다면 얘네들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영형태로 사용되었다. 주격조사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모음이입니다. 반모음이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반모음이 제이와 같습니다. 이 반모음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자음 뒤에 사용되었던 단모음이와 형태상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모음이는 초성의 이응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반모음이는 초성의 이응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반모음이가 분포하는 환경을 보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지 않는 모음디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영형태가 사용되는 환경 모음이나 반모음이 뒤인데 영형태가 사용되는 환경이 아닌 나머지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지 않는 나머지 모음들 뒤에서 반모음이라는 주격조사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리르고조 홀페이저도에서 여기 배가 나와 있죠.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해서 여기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 있고 바라는 체언에 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중세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바라는 체언이 있고 뒤에 주격조사가 반모음 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세국어에서 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모음 아에 뒤에 반모음 제이가 붙는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 예시를 보면 앞에는 단모음 아가 있고 뒤에 반모음 이 제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서 얘네들은 실제로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에 이렇게 배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에는 이렇게 배로 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반모음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처럼 체언의 끝에 위치하는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시를 하나 보면 중세국어의 표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들의 음을 보면 시조라는 한자입니다. 그럼 시조라는 체언에서 보면 해석에는 여기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어 있는데 자 시조라는 이 한자 음의 음운 환경을 보면 끝소리가 오로 끝납니다. 그럼 오는 모음이도 아니고 반모음이로 끝나는 이중모음도 아닌 거죠. 그래서 뒤에 얘처럼 반모음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한자어이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의 이중모음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서 주격조사가 사용되었다는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특이한 표기를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중세구의 주격조사의 대표적인 형태 이와 여형태, 반모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1년 4월 39번 선택지 1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불이와 세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불이를 먼저 보면 불이라는 건 앞서 중세구어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진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언 형태가 불이이고 체언의 끝소리가 얘는 앞서 한 것처럼 위로 끝나는 거죠. 이 위는 중세에는 이중모음이었고 우에다가 반모음 제이가 결합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소리가 반모음 제이인 거죠. 그래서 끝소리가 단모음이나 반모음이 제이의 경우에는 주격조사는 영형태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 같은 경우인데 얘도 앞서 했었죠. 세미라고 나옵니다. 중세국어에는 예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예시들을 익혀두면 이제 지속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는 이제 세미의 의미를 가진 형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고 여기에서 미음이 이어적기가 되어서 뒤로 넘어가서 앞서 표기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미에서는 주격조사가 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형태와 주격조사 서로 다른 형태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2020학년도 9월 15번 문제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말싸미와 할배에 쓰인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싸미를 보면 현대풀의 말이죠. 그래서 얘도 말의 의미를 가진 단어, 중세에서는 말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뒤에 주격조사는 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뒤로 이어적기가 되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격조사가 이가 사용이 되었고 할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똑같은 예를 했었는데 여기 하는 바가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체언인 바 뒤에 반모음이 주격조사가 결합해서 아와 이가 이중모음인 에를 형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할배, 빼에서는 반모음 이가 주격조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단모음 이와 반모음 이이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2017년 7월 15분 선택지 3번인데 자, 디귿은 이 배입니다. 배 방금 했던 내용이죠. 계속 반복입니다. 디귿의 이는 주격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 부분이고 여기 체언의 형태가 바기 때문에 뒤에 얘가 결합했고 얘는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아와 반모음 이가 결합해서 당시 이중모음이었던 애를 형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는 주격조사가 맞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다라는 것도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9월 15번 선택지 4번을 보겠습니다. 라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내가라고 나와 있죠. 내가라고. 현대어에 내 뒤에 가라고는 체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할 게 현대국어에는 내라는 하나의 체언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형태소가 존재하는데 중세국어에는 내라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내라는 하나의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세에 나라는 의미를 가진 체언이 있었고 거기 뒤에 격조사가 반모음 이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풀이에서 내가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얘도 주격조사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모음 아에 반모음 제가 붙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라는 형태로 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조사 얘가 사용됐다는 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학년도 수능 B형 16번 선택지 2번을 보면 니은의 이와 시옷의 이는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자, 니은을 먼저 보면 니는 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선인이란 체온 뒤에 이가 붙었습니다. 얘는 자음 뒤에 붙는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시옷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 풀이를 보면 연꽃이라는 부분과 대응됩니다. 근데 연꽃의 한자어 연하라는 표현이 있죠. 연꽃이 납니다 해서 연꽃은 주어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붙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반모음 이가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체언의 끝소리가 이즈모음 와인데 결국에는 끝에는 아라는 반모음으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모음 이나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음 뒤에 붙는 주격조사 반모음 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시옷은 모두 주격조사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서 격조사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 1의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자, 보기 1에 보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단모음 이, 영형태, 반모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모음 이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죠. 그리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영형태가 사용됐다는 거, 영형태가 니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음에는 반모음 이가 사용되었다는 게 나와 있고 디귿은 주격조사가 생략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 A 같은 경우에 날이 저물어 라고 나와 있는데 날이라고 나와 있죠. 현대어필을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중세도 체언이 날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고 이어적기가 되어서 리을이 뒤로 넘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보면 태자 오나다 들으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자, 현대어 풀이 보면 태자 온다, 태자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현대어 풀이에서도 주격조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의문 환경상 생략될 환경이 아니지만 여기 디귿처럼 의문 조건과 관계없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중세 표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B는 디귿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를 보면 내해 달이 없도다. 자, 해석을 보니까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입니다. 얘는 체언의 형태가 다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얘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에 영형태가 실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는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를 보면 아들이 효도하고 현대어 풀이가 아들이 효도하고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아들이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 뒤에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다면 리을이 이어졌게 되어서 이렇게 사용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D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를 보면 여기 한자어가 공자입니다. 공자 다음에 반모음이 사용되고 들으시고 자, 현대어 풀이가 공자가 들으시고입니다. 자, 여기서 현대어 풀이 보면 뒤에 가가 붙었는데 공자의 끝소리는 아고 일반적인 모음입니다. 그래서 반모음 이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답을 보면 답은 1번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설명에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이미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서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보면 기억을 보면 뱀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뱀이라는 체온 뒤에 이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뱀의 중세국어 형태를 몰라도 여기 기억의 예시를 봤을 때 뱀의 중세국어 형태가 배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이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연철, 이어접기가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중에 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니은으로 넘어가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니은의 예시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중세국어의 뿌리라는 단어를 불휘라고 적었습니다. 자, 채원의 형태가 불휘였고, 그럼 불휘의 끝소리는 이렇게 위가 되고, 그 당시에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우 플러스 반모음이었고, 끝소리는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채원이 반모음을 끝낼 때는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에 들어갈 말은 대장부 가입니다. 그러면 체언의 형태가 대장부고 뒤에 가가 사용이 되었는데, 자, 대장부의 형태를 보면 대장부의 끝소리는 일반적인 모음인 우입니다. 그럼 얘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음이죠. 그래서 뒤에는 반모음 이가 주격조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가 합쳐졌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얘네들은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귀가 되겠죠.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답은 3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